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할부금의 지옥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뭐든지 다 할부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집도 할부로 살 수 있고 차도 할부로 살 수 있고, 그런데 조사모사라는 얘기가 있죠. 예, 원숭이들한테 똑같은 세 개를 나눠주는데 아침에 한꺼번에 주면 환호를 하는데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반발을 일으켰다는 중국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사모사 여기서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 원숭이보다는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살다 보면 이 미국이 돌아가는 힘이 조사모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월부로 살 수 있는 나라, 집도 월부로 살 수 있고 차도 월부로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윤택하게 살면서 나름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선 재산과 자산과 채무의 구분이 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는 한도에서 자산과 채무를 따라서 본인의 자산이 플러스가 되는 분들도 안 들으셔도 돼요. 예, 근데 마이너스가 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미국 산지 37년째 됐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또 부를 갖다가 잃었다가 또 놓친 적도 있고, 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재산과 자산과 채무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 살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차, 벤츠, BMW도 타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살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미국에서 성공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현찰 주고 사신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게 에러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부자의 기준을 봤는데, 부자의 기준이란 게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00만 불에서부터 400만 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 부자입니다. 자, 자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입니다. 예. 본인의 집이 200만 불짜리다. 200만 불 본인 돈 아닙니다. 다 안 갚았으면 본인 돈 아닙니다. 본인이 10만 불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십니다. 본인이 10만 불 다 안 갚았으면 그거는 10만 불이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자, 심지어 이거는 빚입니다. 빚. 채무라고 하죠. 채무. 자, 그래서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언제든지 유용할 수 있는 돈을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산이라는 거는 전환을 시켜서라도 본인이 갖고 있을 돈을 갖다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사셨는데 20만 불 다운하고 지금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갚아나간 돈이 30만 불 정도예요. 근데 지금 집 가격이 한 100만 불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집을 팔아버리면 나머지를 갚아버리고 여러분들이 30만 불 정도가 생기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은 3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은 자산이 3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빚은 은행에 70만 불이 있다는 겁니다. 빚이 본인이 갖고 있는 돈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10만 불짜리 자동차 지금 한 뭐 2만 불, 3만 불 갚았다. 그러면 7만 불, 8만 불이 빚진 거예요. 자, 미국에는 이렇게 빚쟁이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매달 돈 벌면 이 돈이 숭숭숭 나갑니다. 모기지 나가야죠. 자동차 나가야죠. 크레딧 카드 쓴 거 나가야죠. 그래서 돈이 숭숭숭 나가다 보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내가 이렇게 월부금 갖다가 죽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 생각을 바꿔야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오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을 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이 우선 이걸 계산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산하고 제가 갚아야 할 돈은 계산해 갖고 본인이 자산이 많은지 갚아야 할 돈이 많은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레딧 카드 다 빚이죠. 갚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남은 거, 융자금 남은 거 다 빚이죠. 갚아야 됩니다. 사업체 SBA 론 한 거 있어요. 다 갚아야 됩니다. 자, 자동차 아직 월부금 남았어요. 다 갚아야 됩니다. 자, 이 계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지금 3만 불을 갚았어요. 5년 융자를 해갖고 3년 동안 갚고 3만 불을 갚았다고 치자고요. 앞으로 2년을 더 갚아야 돼요. 2만 불이 남았어요. 자, 이 차의 지금 중고 시세는 얼마일까요? 처음 샀을 때 5만 불일까요? 아니죠. 중고차가 됐으니까 2만 5천 불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5천 불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차를 지금 팔아버리면 여러분 손에 얼마가 남습니까? 5천 불밖에 안 남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산은 5천 불, 여러분의 지금 뎁트는 빚은 2만 불이 남아있다라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5,000입니다.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20만 불 다운하고 사셨어요. 예, 지금 열심히 한 10몇 년 갚으셨어요. 예,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뭐 한 50만 불 이상인데 사실상 50만 불이 더 남아있어요. 예, 집은 이자율이 꽤 비쌉니다.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자율을 얼마 받았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20만 불 다운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10만 불 더 갚았다. 단순히 70만 불이 빚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미국 생활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남아있는 빚은 100만 불이 훨씬 넘을 겁니다. 예, 집값을 훨씬 넘을 거예요. 처음 샀던 집을. 예, 왜냐하면 이자가 있으니까. 이걸 일시불로 갚아버리면 70만 불 남은 거지만 일시불로 못 갚아버리면 예, 여러분이 갚아야 될 돈은 빚은 100만 불이 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본인이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 라이ability, 예, 부채가 더 많은가 아니면 에셋이 더 많은가? 예,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본인이 지금 마이너스 인생인가 플러스 인생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본인이 마이너스 인생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월북만 갚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살기는 우리가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하려고 그러고 돈도 벌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세상에 돈을 더 벌기는 쉽지 않아요. 예,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 돈을 더 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돈을 안 쓰면서 모은 돈으로 뭘 해줘? 예. 그 돈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만들어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뭐 말이야 쉽지. 캠피디 그거 말이야 쉬운데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 예, 맞습니다. 말이야 쉬워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르게 또 돈을 불게 하는 걸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개인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1년 연봉을 몇십만 불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물론 특별한 직업들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몇십만 불 이상 받기도 힘들어요. 자, 그걸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부자가 되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항상 일확천금을 꿈꿔요. 예, 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대박 나면 내가 돈을 벌겠지. 또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되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때는 천년만년 돈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때 또 일을 많이 벌리다가 또 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자 10불을 드리겠습니다. 10불을 바로 받아가실래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이 뚜껑을 열어봤고 여기서 꽝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 거고 꽝이 안 나오면 20불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10불을 드리겠습니다. 도전을 안 하시면 10불이에요. 예, 도전을 하면 열어서 꽝이 나오면 한 푼도 안 드리고 열어서 20불이라는 게 나오면 2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자, 5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결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 4, 3, 2, 1. 자, 이 결정은 예, 별의별 결정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0불만 받아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 뭐 10불 뭐 무슨 돈도 안 되는데 이왕이면 뭐 받으면 20불 받으면 좋지. 그리고 뚜껑 열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요거는 간단한 거예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대다수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뭐 반대로 하신 분들 있겠지만 예, 똑같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100만 불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제비뽑기를 해갖고 뚜껑을 열어봤고 꽝이면 한 푼도 안 드리고요. 만약에 200만 불이라고 적혀있는 걸 뽑으면 2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100만 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하시면 예, 아마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99.9%는 다 100만 불 그냥 받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100만 불 그냥 받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100만 불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에요. 미국에서. 예, 뭐 아무리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100만 불이면 큰 돈이에요. 자, 100만 불을 그냥 주겠다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100만 불을 그냥 받지. 뭐하러 리스크를 안고 200만 불 욕심나겠어요. 100만 불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근데 왜 10불, 20불에는 이 대답도 나오고 저 대답도 나올까요? 예, 10불, 20불은 누구나 10불, 20불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100만 불은 누구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200만 불짜리 집에 산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의 자산, 예,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계산해 갖고 보면 100만 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100만 불이 있으면 이 집 페이오프 다 시켜버리고 페이먼트 없이 편하게 살 텐데 한 달에 몇천 불이 더 들어올 텐데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200만 불짜리 집이 있는 분들도 그럴 거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한번 까봐 200만 불 할 만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예, 한 매덕 불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매덕 불 있는 분들은 뭐 100만 불, 200만 불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뭐 200만 불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뭐 이렇게 예, 매덕 불 몇십억 불 있는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 우리 우행 시청자가 계시면 예, 진짜 예, 존경합니다. 예, 보편적으로는 100만 불을 그냥 집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100% 확실한 방법. 거의 100%는 없죠, 인생에. 99.9%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을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 월부금의 인생에서 벗어나려면요. 한 달에 500불씩만 저축을 해보세요. 자, 그럼 1년이면 얼마죠? 예, 6,000불입니다. 자, 6,000불이면 라스 IRA에 투자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에요. 내년부터는 또 1,000불 더 올라갑니다. 자, 간단하게 한 달에 500불씩만 절약해서 6,000불을 매년 라스 IRA에 집어넣고 20년간 투자하면 원금이 얼마 되죠? 예. 뭐 6,000불씩 10년이면 6만 불이고 20년이면 12만 불이겠죠. 근데 이게 미국의 S&P 인덱스 같은 데 투자를 해갖고 20년 라스 IRA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37만 922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의 기준은 뭐냐면 S&P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에버리지 리턴 지난 50년간 평균 리턴율이에요. 10.67%가 리턴됐습니다. 해마다 10.67%, 해마다 한 10%인데 이 10% 이자율을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10%니까 해마다 10%니까 10년이면 100%, 10년이면 돈이 2배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안 그래요. 예, 이자에 이자 복리가 붙습니다. 자, 10%가 붙는다고 치면 예, 100이 그 다음에는 110불이 되고 그 다음엔 110불에서 또 10%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10불이 붙는 게 아니라 11불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121불에서 붙는 거니까 또 더 붙게 되고 더 붙게 되고 이 복리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이거 얘기 들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월 500불씩만 모아서 1년에 6,000불씩 20년만 가장 안전하다는 S&P에다가 집어넣으면 예. 근데 이것도 100%라고 얘기는 못해요. 예. 미국이 망하면 이건 없습니다. 예. 미국이 망하면 S&P인데 없어요. 뭐 S&P는 미국이 안 망한 상황에서는 지난 50년간 10.67%가 계속 상승했어요. 자, 37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다음부터는 기하학적으로 붙어요. 30년, 40년 되면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400만, 800만 불 이렇게 붙어요.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솔깃하잖아요. 예, 500불씩 모아볼까? 근데 현실적으로 500불 모으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 도시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500불 모으는 게 쉽잖아요. 예, 여러분의 잘못된 소비 습관 때문이에요. 뭐든지 월부로 산 소비 습관 때문에 500불 모으기 쉽지 않아요. 진짜 모으기 쉽지 않아요. 바닥바닥해요. 매달 이 크레딧 카드, 그다음에 자동차, SBA 론, 그다음에 집 모기지 이거 내라고 다들 해닥해닥거려요. 자,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주거 비용하고 자동차 비용,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본인 뭐 식료품이라든가 옷 사는 데 쓰는데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주거 비용을 몇 퍼센트 써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주거 비용을 평균적으로는 30%예요. 본인 수입의 30%. 자동차는 20%예요. 자, 그 얘긴즉슨 여러분이 한 달에 5,000불 버시면 집은 1,500불 이하짜리에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1,000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 부부가 둘이 버는 돈에 비해서 20%를 자동차를 써야 되는지 안 쓰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거 비용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주거 비용이 미국 내에서 LA나 뉴욕 같은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대다수 젊은 사람들 예, 버는 거에 50% 이상 주거 비용이 있어요. 아파트 값으로. 그것도 주거 비용도 자기 집도 아니고 아파트 값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동차 예 넘어가기 쉽상이에요. 예, 요즘에 자동차 보험료 있고 가스값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하고 주거는 뭘 다 포함해야 되냐면 자동차 월부금 근데 다운페이 나눠야죠. 다운페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차를 바꾸면 그것도 나눠야죠. 예, 그다음에 월부금 그다음에 자동차 기름값 보험값 자동차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 이거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부부 둘이서 1,000불 갖고 자동차를 갖다가 굴리려면요. 자동차는 얼마가 들어야 되냐면 자동차는 월 페이먼트 300불 이하짜리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험이니 뭐니 다 됩니다. 그것도 운전 기록이 좋을 때. 자, 300불 이하짜리면 진짜 자동차 중에서 제일 싼 차예요. 예. 그리고 주거 비용이 1,500불이면 LA에서 1,500불 갖고 방 한 칸 얻기 힘들어요. LA는.
자, 그래서 LA에서는 5천 불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10,000불을 번다고 치자고요. 예, 10,000불을 벌면 주거 비용으로 3,000불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제 뭐 2,000불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10,000불을 벌면 남편과 와이프가 차 웬만한 거 하나씩 끌고 다니고 보험료 내고 기름값 내고 그다음에 자동차 고장나면 고장나는 거 하고 다운페이 준비할 돈 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자동차 페이먼트 월 페이먼트 한 6,700불짜리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6,700불짜리 산다 그러면 웬만한 차는 사는 거예요. 자, 주거 비용 3,000불이면 그냥 투베드룸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콘도 모기지 좀 다운페이 좀 많이 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 다 이거보다 많이 써요. 자, 이거보다 많이 쓰니까 우리가 돈을 갖다가 모으기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까 카드가 있죠. 예, 맨날 카드를 씁니다. 이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카드 빚이 새끼일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 다녔으면 학교 융자금 같은 거 있죠. 예, 이것도 또 빚입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뭐 50, 60 사신 분들 예, 주변 쭉 보세요. 대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산 사람 몇 명이나 되나? 뭐 대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 사람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세요. 뭐 진짜 우리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은 평생 한 직장이죠. 예. 그런데 뭐 경영학을 공부했다, 뭐 수의학을 공부했다, 아니면 뭐 미술 공부했다. 이걸로 지금까지 먹고 산 사람이 얼마큼 됩니까? 근데 이 대학교가 본인이 그랜트 받고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대학교 다닐 수 있으면 괜찮은데 빚까지 져가면서 사립대학교 나가잖아요. 예. 대학교 나와서 처음 월급 조금 더 받는 게 좀 많은 것뿐이지 솔직히 그 돈이 그 돈으로 다른 걸 투자했으면 그 돈은 나중에 이 사람이 50살, 60살 됐을 때 몇백만 불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대학교에 들어간 돈 10만 불을 갖다가 한 40년을 갖다가 IR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몇백만 불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돈, 우리가 빚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사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돈 쓰는 방법만 가르쳤지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죠, 여러분. 자, 돈 버는 방법 배우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돈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영어 배우고 싶죠? 예,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예. 흔히들 영어 잘하려면 그냥 미국인 남자친구, 미국인 여자친구 사귀면 영어 잘해요. 금방 배워요. 간단하죠? 예, 옆에 있으니까 항상. 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공부 잘하는 애랑 다니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죠? 답 나왔죠? 예,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 부자랑 다니시면 돼요. 부자랑 친하게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자, 이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지금 200만 불짜리 집이 있고 벤츠를 끌고 다녀요. 과연 부자일까요? 자, 이 벤츠의 빚이 얼마 남아있고 200만 불짜리에 얼마의 빚이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몇만 불씩 버는 레스토랑이 있다는데 이 레스토랑의 부채가 얼마큼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주변에 보잖아요. 예, 이 자산이 채무를 넘어가는 사람을 보기 진짜 힘들어요.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두 명? 100에 한두 명? 그런 것 같아요. 다 번지르한데 이 자산이 채무를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플러스인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인생의 자산이 채무가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한 명이 저예요. 예. 제가 이제 이따 제 얘기 해드릴게요. 예. 저는 제 자산이 채무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부자가 안 부러워요. 자, 진짜 제가 말하는 부자라 함은 자산이 이 채무를 훨씬 넘어갔고 재산이 4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과 안 놀아줘요. 뭐 여러분의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운이고요. 안 놀아줍니다. 놀아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데 맨날 보통 사람들이 얘기 들어봤자 월북 간다고 한숨, 살기 힘들다고 한숨, 이놈의 정치 한숨, 이놈의 세상 한숨, 이놈의 미국 한숨, 이놈의 한국 한숨. 예, 네거티브한 기운만 많기 때문에 돈을 버신 진짜 부자들은 그런 분들이 안 어울려요.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는 부자들 많은데 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제가 말한 진짜 진정한 부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빚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 했어요. 삼성의 이재용도 저는 부럽지 않다는 게 삼성 부채를 따지잖아요. 예, 저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뭐 한진,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안 부러워요. 예. 부채 제일 많은 회사가 한국에서 항공사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 그래서 비행기 한 대 몇억 불씩 하는데 그런 비행기 뭐 몇십 대 몇백 대씩 갖고 있기 때문에 빚이 제일 많은 회사. 보편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예. 빚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회사가 뭐냐면 항공사예요. 미국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저 그런 사람보다 제가 부자예요. 왜? 저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아,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예. 정신승리든 아니든 간에 제가 제 입장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마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많아요. 근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은 쓰잘데기 없는 지출만 많이 생깁니다. 예, 부자인 척 하는 사람이 배가 아프거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좋은 백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백을 삽니다. 좋은 컴퓨터를 사고, 좋은 시계를 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소비가 문제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집은 그나마 이 에셋이 남지만 자동차는 5만 불짜리 자동차 5년 월부로 사서 3년 동안 3만 불 갚잖아요. 지금 자동차 팔면 5만 불 못 받아요. 2만 5천 불밖에 못 받아요. 지금 팔면 은행에 남은 돈 2만 불 갖고 나면 5천 불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만 불 부면서 3만 불 부면서 5천 불밖에 못 가진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자동차에 돈을 많이 쓰고 왜 이렇게 거주에 돈을 많이 쓰고 왜 치장에 돈을 많이 쓸까요? 이렇게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부자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척하는 애 흉내 내봤자 별거 없어요. 맨날 컨닝해서 점수 잘 나오는 애 흉내 내면 같이 공부 잘하게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리고 영어를 아까 말했는데 영어 잘하는 외국인 친구 있는데 예.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영어 잘하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진짜 부자들, 예,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과 친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얘기 하죠. 네. 누가 100만 불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욕해요. 아, 과소비. 예. 그 사람이 과연 과소비일까요? 여러분보다 한 달에 1000배 이상 버는 사람이 100만 불짜리 차 사는 게 과소비일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00불짜리 차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만 불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100만 불짜리밖에 안 산다? 진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1000불짜리 차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1000불짜리 똥차를 끌고 다닐 그럴 자신이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보다 훨씬 과소비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부자들만 욕해요. 자,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까 부자들도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러면 맨날 부자한테 돈 뜯을 생각만 하고 어디 팥고물 떨어질 생각만 하니까 부자들도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분 앞에서 돈인 척도 안 하고요. 진짜 부자들은 돈인 척도 안 하고 여러분 앞에서 만날 일도 안 만들려고 해요. 만나봤자 도와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욕하죠. 아, 진짜 돈이 있으면 있지 뭐 10만 불짜리 시계 차고 자랑하기는. 자, 10만 불짜리 시계 차봤자 여러분 손목에 있는 100불짜리 전자시계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 근데 그걸 10만 불짜리 시계 산다고 욕을 해요. 자, 아우 뭐 차를 갖다 100만 불짜리 샀네. 아유, 집 자랑은 뭐 집을 갖다 1000만 불짜리 샀네. 집 자랑은. 예.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한 몇만 불짜리 집에 살라고 해봐요. 예. 단칸방에 살라고 해봐요. 예, 여러분들 못 살죠? 예. 그분들은 집 그 정도 사면 그냥 여러분들 어디 저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안 친해지는 거예요. 자,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 예, 저도 젊었을 때 카드 쓰고 은행 융자 쓰고 그러면서 그게 다 제 재산인 줄 알 때가 있어요. 차가 몇 대가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막 이럴 때 다 그게 제 건 줄 알았을 때가 있어요. 다 그거는 은행 거예요. 아, 그거 갚아 나가면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못 갚는 순간이 생겨요. 몸이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순간 그거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집은 여러분께 아니고 차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몇 달만 안 내봐야 다 뺏기지. 근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재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저도 이래저래 미국에 살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얘기 안 해줬어요. 자,
우선 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100명에 한두 명, 그 자산이 이 부채보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저 크레딧 카드 빚 하나도 없습니다. 단 1원 한 푼도 없어요. 저 주택 모기지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냥 팔면 그냥 이 주택값이에요. 1원 한 푼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빚이 있는 거는 제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라스베가스 오면서 34,000불짜리 샀어요. 자, 그전에는 제가 좋은 차를 샀어요. 예, 아까 캠피디 뭐 차 같은 거 절약하고 뭐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차 샀어요. 예, 저는 계속 좋은 차 샀어요. 왜냐하면 제 차가 제 비즈니스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을 다니는 사람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무실을 이쁘게 꾸며야 되고 사람들 뭐 사무실에 많이 오면 사무실을 좋은 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직업은 차가 좋은 거 필요한데 라스베가스 오니까 제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차 좋은 게 필요 없어요. 딱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34,000불짜리 차면 충분했어요. 근데 이 차를 갖다가 그럼 부채를 없애려면 34,000불을 현찰 주고 샀으면 됐지 않나. 예, 저 현찰 살 돈도 있었어요. 34,000불. 예, 바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1년 전에 코로나라고 차가 안 팔리니까 그때 당시 무이자로 줬어요.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무이자로 5년 융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샀어요. 자, 근데 이 자동차 딜러 하는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 다운페이 얼마 하실 건데요? 그랬고, 무이자 아니야? 다운페이 해야 돼?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럼 하지 마. 예. 그냥 완전 무이자로 샀어요. 자, 현찰 주고 살 수 있는데 무이자로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무이자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했는데 무이자면 무이자로 사는 게 이득이에요. 왜? 그 차를 살 돈을 갖고 다른 데를 돌리면 돈이 달라져요. 자, 제가 34,000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S&P 인덱스에다 집어넣고 5년 동안 차 월부금 붙는 동안 놔두잖아요. 그럼 34,000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0년간 평균 리턴으로 10.67%면 얼마가 돼서 돌아온지 말씀드릴게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예, 34,000불이 얼마가 불어나올 것 같아요? 예, 5년 뒤에는 56,452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56,000불이니까 한 22,000불 정도 남았네요. 예. 22,000불 정도 남았어요. 제 원금 빼고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이자를 안 냈으니까 전 34,000불만 낸 거잖아요. 예. 34,000불만 낸 건데 22,000불이 생겼어요. 12,000불 갖고 차 하나가 생긴 거예요. 5년 동안 타고. 12,000불 갖고 차 하나가 생기고 5년 동안 탄 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다운페이가 없어서 다운페이를 갖다가 조금 하고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 이자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차를 갖다가 한 대 살 돈을 갖다가 본인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비상금 400불이 없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래요. 뭐 한국 분들은 물론 그거보다 많이 비상금을 갖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근데 비상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먼저 쓰고 나중에 갚자. 돈을 너무 잘 빌려줘요. 크레딧 카드, 집 융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융자 너무 잘 빌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나쁜 짓이에요.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짓이에요. 조삼모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원숭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다 줄게. 그러니까 와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너 먼저 집 사게 해줄게. 너 먼저 고급 차 벤츠 타게 해줄게. 와, 너 먼저 명품 쇼핑할 수 있게 크레딧 카드 줄게. 와,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나는 미국에서 잘 산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실상은 다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받아서 누가 먹고 살죠? 예, 돈 있는 놈들, 똑똑한 놈들이 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 노예를 자처한 겁니다. 이 빚을 지면 질수록.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 할부금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할부금의 지옥에서 벗어나기인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10불 확실하게 가져가시겠습니까? 20불 뽑기로 가져가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확실한 100만 불이 있고요. 예, 불확실한 200만 불이 있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확실한 100만 불이죠. 자, 여러분이 한 달에 지금 갑자기 1,000불을 더 번다, 500불 더 번다, 1,000불 더 번다. 예,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해요. 그 비즈니스로 여러분이 갑자기 한 달에 몇천 불씩 더 보고 그걸로 부자가 된다. 이거는 아까 뽑기하고 똑같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어요.
100만 불을 가져갈래? 아니면 그냥 200만 불을 갖다가 뽑기로 가져갈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그게 잘 되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거는 아까 말한 그냥 200만 불이 뽑히겠지 하고 뽑기 뚜껑을 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확실한 100만 불이잖아요. 그럼 100만 불 확실하게 하려면 뭐가 되죠? 예. 당장 돈을 갖다가 와장창창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돈을 덜 써야 돼요. 아, 이거 기껏 얘기 들었더니 아주 시원찮은 얘기하네. 이거 뭐야?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실천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안 바뀝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주거 비용을 제일 많이 써요. 특히 대도시는 50%를 주거 비용 써요. 한 가정에서 10,000불 벌면서 5,000불 모기지 나가는 사람 많아요. 4,000불 모기지 나가면 5,000불이라고 봐야 돼요. 왜? 4,000불에 프로퍼티 텍스 내야죠. 그다음에 집 관리하는 거 내야죠. 이런 거 필요하니까. 자, 집은 중요해요. 사람이 3분의 1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 집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집이라도 집을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럼 짜증나요.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 좋은 집 있어도요. 집을 깔끔하게 관리하려면 거기다 돈이 또 들어가요. 가드닝 해야죠. 수영장 청소시켜야죠. 청소하는 아줌마 불려야죠. 집에 정기적으로 바깥에서 꾸며줘야죠. 집 모기지가 4,000불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집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려면 6,000불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집 모기지만 계산하지 말고요. 혹은 렌트비만 계산하지 말고. 얼마가 돈이 들어가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걸 줄여야 돼요.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집을 조그만 데가 조그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거주지를 옮기면 제일 쉬워요. 뭐 일례로 LA에서 투베드룸 3,000불에도 쓰잘데기 있는 거 얻기 힘들죠. 라스베가스 1,500불이면 투베드룸 얻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와서 샀던 이 콘도 있죠. 이 콘도 투베드룸이에요. 1,000스퀘어피트. 이거 요즘 시세가 1,500불이에요. 그것도 1년 전에는 한 1,100불이었는데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자, LA에서 3,000불 렌트비 내시는 분 라스베가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스베가스면 그냥 앉아서 1,500불이 세이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500불씩 라스 IRA만 투자해갖고 20년 뒤면 여러분이 생긴 돈이 37만 불이에요. 부부가 각자 500불씩 한 달에 1,000불씩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20년 뒤에는 뭐가 생기죠? 74만 불이 생긴 거예요. 74만 불.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돈이 없다고 못 하잖아요. 자, 동네를 옮기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동네를 옮기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쉽진 않아요.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뭐 제가 모든 분께 권해드리는 거 아닌데 많은 분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요. 애 교육 문제, 자, 그리고 뭐 도시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잘 되고 기회가 있으니까 일자리 얻기 쉬워서 이거 제가 다 깨드릴게요. 도시 있으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커서 내가 큰 돈 벌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까 200만 불 뽑기로 받을래 아니면 100만 불 확실하게 받을래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도시에 있어갖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쟁은 보편적으로 외곽 지역이 더 편해요. 뭐 애리조나, 뭐 콜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알래스카 경쟁이 없어요. 거기는 식당 하나만 생겨도 땡큐 하고 와서 먹어줘요. LA는 식당 생겨도 음식 맛없고 서비스 나쁘고 좀 평 나빠지면 금방 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박이 나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뽑기로 200만 불 가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확실한 100만 불 가지고 가시겠어요? 비즈니스가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의 실화예요. 어떻게 하다 기회가 돼갖고 사막 한복판에 있는 리코어 스토어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산 동네예요. 자, 거기를 갔는데 저기 애리조나와 네바다 접경 지역에 있는 데서 리코어 스토어를 하는데 얼마인지 뭐 수치는 다 까먹었어요. 가게도 일찍 문 닫고 할 일도 없고 맨날 먹을 것만 사다 놓으면 나는 이 미국인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맥주를 그렇게 먹으면 맥주를 와장창 사갖고 집에다 갖다 놓고 먹을 텐데 우리 마켓은 동네 사람들의 냉장고라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마켓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사가면서 돈 다 내는지 모르겠다. 근데 고정적인 손님 있고 유일한 마켓이기 때문에 돈 번 게 엄청나게 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벌려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몇십만 불을 벌었대요.
몇십만 불, 뭐 100만 불인가. 하여튼 갔다 와서 집을 샀대요. LA에서 바로. 예. 자, 근데 그 마켓을 팔았던 분은 거기가 너무 지겨워서 도시로 나갔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분이 도로 나올 때쯤 돼갖고 그 주인이 도로 그 가게를 도로 샀대요. 본인이 팔았던 금액 도로 고스란히 주면서 뭐 그 가게를 위해서 50만 불에 팔았으면 도로 50만 불을 주고 그걸 도로 샀대요. 그러니까 자, 이분은 돈 들어간 거 하도 없고 돈만 한 100만 불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런 기회가 많아요. 솔직히 일자리 구하고 돈 벌고 예, 외곽 지역이 훨씬 더 쉬워요. 확실한 돈. 그렇지만 큰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은 적어요. 시장이 적기 때문에. 자, 뭐 모든 부자들이 큰 도시에서 나와요. 예, 큰 도시에 있어야지 뭔가 비즈니스가 돼도 크게 되니까. 자, 근데 불확실한 200만 불, 확실한 100만 불.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애들 교육 문제, 예, 교육이요. 예, 그거는 공부 잘하는 거는 시골에 있든 어디든 간에 다 해요. 예. 그리고 공부가 인생을 바꿔준다. 예, 아직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시골에 있어도 아이비리그 간 애들은 다 가고요. 명문 사립대 보내도 그냥 로컬 그냥 사립대학교 예, 이런 데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 시켰고 돈 100만 불 이상 아이들한테 투자했는데 솔직히 좋은 대학 못 간 애들 많이 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미안하지만 예, 그냥 공부하는 거는 공부머리는 따로 물려받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 못했으면 자녀들한테 공부 기대하지 마세요. 예, 공부머리만이 인생의 단어 아니에요. 사람은 세상 살면서 더 중요한 거는 공부머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대인관계, 인간관계, 그다음에 사업하는 머리, 그다음에 남 눈치 보는 거, 인간관계 잘하는 요령 이런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애 교육 때문에 못 간다? 다 핑계예요. 결론적으로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그런 데 가면 본인이 심심하니까 안 가는 거야. 겁나니까 안 가는 거고 본인이 심심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 미국 다니면서 미국 외곽 지역에 있는 식당 대표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 이번에도 뭐 얼마 전에도 애리조나 갔다 왔지만 거기 계신 분들 예, 돈 잘 벌어요. 잘 벌고 플러스 뭐예요? 쓸 데가 없어요. 노래방도 없어요. 그 흔한 노래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건전하게 살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본인한테 상을 주시죠. 예. 라스베가스 놀러 오든 뭐 하든 간에 한번 뭐 신나게 좀 놀고 하십니다. 온 김에 좀 쇼핑도 하고. 자, 그리고 돈 쓸 일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물가가 대도시가 비싸요. 예, 확실히. LA에서 뭐 한 요즘에 한 4명이 남자 넷이 저 같은 나이가 고기 먹고 좀 술 좀 먹고 팀 놓고 예, 500불 우습게 나가죠. 예, 확실히 라스베가스 거기보다는 좀 싸요. 라스베가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스트립에 있는 식당 가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거긴 렌트비 비싸니까 당연히 비싸고요. 라스베가스 주민들 가는 데 가면 예, 확실히 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싸. 확실히. 인건비도 싸고 다 싸니까. 자, 똑같이 술을 먹어도 돈이 적게 들고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뭐 해요. 확실히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저 라스베가스 오니까 한 달에 한 4,000불 덜 들어가요. 저 개인적으로만. 4,000불이 덜 들어가요. 그냥 4,000불이 안 들어갑니다. 저 LA에서 사람 만나면서 쓰는 돈만도 한 달에 2,000, 3,000원 썼어요. 예, 사람 만나고 식사하고 한 돈. 자, 뭐든지 싸요. 그리고 명품? 예. 저 LA 있을 때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제가 편한 차가 필요해요. 그냥 요 사막 같은 데 잘 다닐 수 있는 차 필요해요. 남 시선 의식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명품백 사고 싶으신 분들 많죠. 예, 명품백.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명품백이 뭐에 필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거 말고는 명품백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여기 라스베가스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미국 내 어디 가든 간에 루이비통 백은 다 살 줄 알았는데 알래스카 계신 분들이 라스베가스 와서 루이비통을 사가요. 왜? 알래스카에 루이비통 매장이 없대요. 근데 미국 내 전역적으로 보잖아요. 루이비통 매장이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루이비통 몰라요. 루이비통 정도에 워낙 유명하니까 알 수 있죠. 예, 프라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에르메스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거 메고 다니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서로 경쟁하려고 쓰잘데기 없는데 돈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서 루이비통 백 메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예, 롤렉스 시계 차고 다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뭐하러 그거 들고 다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모인데도 문제예요. 예, 교회 갔는데 집사님, 권사님, 예, 서로 시선 의식하기 시작하면 타주에 있는데 루이비통 살 가게도 없는데
굳이 루이비통 사겠다고 LA 오면 하나 사고 라스베가스 오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쓸데없는 지출이에요. 이 돈이 지금 투자라면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외곽에 사시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 데를 가고 싶어도 가는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저도 뭐 여기서 이곳저곳에서 오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형님은 텍사스 로드하우스가 본인이 아는 레스토랑 중에서 최고 좋은 레스토랑이에요. 왜? 그 레스토랑을 제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상급의 레스토랑이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동네에서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상급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그냥 백인들만 가고 그런다니까 본인 뻘쭘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은 뭐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거면 최고급 옷인 줄 알아요. 스포츠웨어. 라스베가스 왔고 누가 몽클레어 입는 거 뭐 2,000불짜리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래. 2,000불짜리 옷이 있냐. 그런 데 있으면 돈을 안 쓰게 돼요. 몰라서라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거가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 시애틀에 사는데 저 라스베가스 와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데 시애틀에 있는 집 팔아갖고 올까요? 예. 절대 팔지 말라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집이 렌트를 줘서 그 렌트비가 집 모기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이득이에요. 그건 가만히 줬으면 돈 벌어주는 건데 왜 그걸 팔아요? 처음에는 렌트비보다 모기지가 비싸죠. 근데 몇 년 지나면 계속 물가는 올라가니까 모기지는 고정이고 렌트비가 올라가면 그 집 렌트비로 그 집 모기지가 나올 수 있으면 그냥 렌트 주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조그만 집 렌트해서 사면 돼요. 그 집을 팔아서 오는 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다가 배를 가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 그냥 놔두면 계속 재산이 쌓이는데 언젠가 재산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은퇴할 때는 100만 불, 200만 불의 캐시가 생기는데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50, 60 될 때까지 지금 떵떵거리고 산다고 누가 부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60대에서도 꽈당 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 꽈당이 될까요? 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꽈당이 되는 겁니다. 집도 내 거가 아니고 차도 내 거가 아니에요. 다 갚기 전까지는 내 거가 아니에요. 자, 다 갚지도 않은 거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할부금의 지옥에서 미국에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요즘에 뭐 옛날처럼 뭐 쿤타킨타 잡듯이 뭐 삶 잡아다가 이렇게 채찍으로 뚜르게 파면서 노예 시킵니까? 예. 노예를 어떻게 시키는데요? 여러분들 할부로 묶어서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백인의 노예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할부금 줄여야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페이먼트 내는 게 없어요. 자, 뭐 매달 내는 거 있죠. 전기세, 가스비, 예, 안 쓰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요건 제가 부채가 아니잖아요. 쓴 만큼만 내면 되는 거니까. 쓴 것에 대해서 내는 건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세 잘 낸다고 크레딧 쌓이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가스비 잘 낸다고 크레딧 쌓이는 거 아니고, 전화비 잘 낸다고 크레딧 쌓이는 거 아니에요. 빌린 돈을 잘 갚았을 때 크레딧 쌓이는 거예요. 크레딧 점수는 그때 올라가는 거지. 미국 내에서 뭐 전기세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냈다 그렇다고 크레딧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안 내면 부채가 되지. 근데 낸다고 크레딧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빌린 돈 잘 갚으면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크레딧 중요해요. 크레딧 중요하지. 뭐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이자로 차도 사지 크레딧 나쁘면 무이자로 차도 못 사요. 저는 앞으로도 차는 마찬가지예요. 이자율 싸잖아요. 예, 2% 3% 이자율. 예, 그러면 저는 월부로 사요. 캐시 주고 살 돈 있어도. 왜? 그 돈을 갖고 제가 돈 돌리면 2, 3%가 아니라 더 많이 벌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이자 낮은 걸 이용해서 월부로 사야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이자율 낮으면 집은 사놓는 게 좋아요. 솔직히. 보편적인 크레딧보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자, 근데 저는 그마저도 저도 예전에 뭐 한번 뭐 서프라임 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크레딧 카드 1원 한 푼 없고요. 크레딧 카드 1원 하나 낼 거 없고, 그다음에 월부금 뭐 갚아야 될 거 1원 하나 없고, 딱 한 가지예요. 한 달에 620불씩 제 차 페이먼트 되는 거예요. 1원 한 푼 다운페이 안 하고 50개월, 60개월이죠. 예, 60개월 이자 무이자를 갖고 융자한 거예요. 한 달에 620불만 내면 전 돈 낼 게 없어요. 라스베가스 생활 저는 뭐 이거 HOA, 예, 콘도 HOA 뭐 200불 돈, 전기세, 뭐 인터넷, 가스비, 제 전화비, 뭐 전화비도 사실 안 내긴 합니다. 예, 전화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싸요. 제가 뭐 운전 기록이 좋아서 보험도 뭐 한 80불밖에 안 내요. 예, 보험도 싸요. 기름값 LA보다 확실히 싸요. 예, 기름값 한 달에 써봤자 뭐 200불도 안 써요. 다 합쳐봤자 저는 한 달에 1,500불 이 정도밖에, 제가 진짜 미니멈 필요한 건 1,500불밖에 안 돼요.
그 1,500불이라는 돈은 제가 다른 일 다 못하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뭐 우연한 행복도 못하고 아무 일 못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우버 뛰어서라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뭐 10,000불씩 쓴다. 예. 그러면 그걸 못 갚는 순간 저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느 날 비즈니스가 좀 잘 돼서 돈을 한참 벌고 있는데 한 달에 돈 씀씀이가 커진 거죠. 예.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애들도 크고 한 달에 15,000, 20,000씩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야, 나 겁난다. 나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돈을 못 벌면 나는 뭐가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한 달에 2, 3천 불 갖고 하잖아요. 예, 그건 겁이 안 나. 젊었을 땐 겁이 안 나. 그래서 젊었을 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2, 3천 불, 3천 불 갖고 생활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여체 갖고 내가 뭐 일을 못하는 거에 3천 불은 벌기 쉬워요. 내 비즈니스가 망해도 3천 불은 벌어. 내가 뭐 우버를 뛰든 뭐 딜리버리 하든 쉽게 서빙하든 3천 불은 벌어. 근데 여러분이 한 달에 지금 10,000불, 20,000불씩 벌어요. 근데 10,000불씩 써야 돼. 10,000불 쓸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10,000불 벌던 사람이 갑자기 일 때려치면 10,000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 혹은 여러분이 다치면 제가 아는 형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집부터 판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백업이 필요한 거고 미래를 위한 게 필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월부금은 최대로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사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출을 줄이는 거는 간단해요. 예. 과소비만 안 해도 지출을 많이 줄여요. 여러분이 차 조금만 멋을 덜 내고요. 그다음에 백이나 옷 같은 거 조금만 덜 쓰고 그럼 그것만 갖고 한 달에 500불씩 세이브할 수 있어요. 1년에 6,000불씩 러스아이어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 저도 그래서 30대 때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모든 빚을 안 만들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빚이 있는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불씩만 줄여보세요. 갚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크레딧 카드가 이제 뭐 한 달에 뭐 미니멈 내는 것도 막 2,000불씩 내야 돼요. 예, 그러면 진짜 죽어나요. 그거 안 내면 신용 불량자 되는 거죠. 뭐 한 빚이 한 5만 불, 10만 불 돼갖고 미니멈 2,000불씩 내도 빚이 하나도 안 줄어요. 자, 2,000불을 갖다가 2,000불만 내갖고 언제 갚습니까? 4,000불씩 갚아야지. 간단한 방법,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타주 가세요. 아파트 렌트비부터 확 줄이세요. 지금 집 있죠? 예, 렌트 주세요. 모기지, 렌트가 모기지만 합당하게 되잖아요. 놔두고 타주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막일 하세요. 타주에 창피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식당 가서 일해도 되고 그다음에 막일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서 렌트비 싼 데 있으세요. 예. 그러면서 그 동네 분위기 본 다음에 거기서 또 일을 하시면 돼요. 기회는 더 많아요. 그러면 쉽게 빚을 갚아요. 제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망한 분들, 비즈니스 뭐 빚진 분들 많이 있는데 고민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줘도 용기 없는 사람은 결국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사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뭔가 움직이세요. 움직이시고 이 재산과 자산과 채무 이것에 대한 구분하고 나는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인가 채무가 더 많은 사람인가 스스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뭐 힘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